자, EBS 9강입니다. 9강 수업 노트 펴셨죠? 자, 아마 다 못할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아마 한 2지문 정도 하고 끝낼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문 선정 이유도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 주제로 먼저 넘어와서 자, 어차피 사후 해설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기술에서 오류는 항상 발생할 수 있고 빠른 수습과 보상이 중요하다. 뭐 이런 주제로 쓰여진 지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의해야 되는 단어는요. 뭐냐면 이 오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오류는 fallacy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우리가 take A for granted라는 수거가 있는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은 A를 당연시 여기다라는 수거로서 쓰입니다. 자,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개발 과정의 일부로, 오류가 개발 과정의 일부로 여겨져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건데 핵심어가 바로 expected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expected 어딨니? 내가 체크를 못했나? Bugs are expected.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expected, 당연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상된다라는 말 자체가 당연시 된다는 뜻이에요. 자, 빠르게 해설할게요. When things go wrong in technology, 기술에서 뭔가가 잘못되게 되면은 항상 그럴 건데 harm should be remedied quickly. 해로움은 빠르게 치유돼야 되고 compensated, 보상되어져야 된다. In proportion to actual damage, 실제 손해와 비례하여. 자, 무슨 얘기야? 똑같이 벌충되어져야 된다. 똑같이 벌충되어야 된다. 마이너스가 생기면 플러스로 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0이면 플러스 20. The assumption, 가정은 any given technology will create problem. 어떤 특정 기술도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근본적 가정은 should be part of the process of creation. 창조의 일부로서 여겨져야 된다. 자, 끝났죠. 주제는 software industry. 이거 뭐야? 예시죠? 소프트웨어 산업은 모델을 제공할지도 모른다. 빠른 교정. correction은 교정에 대한 모델을 제공할지도 모른다. 버그들은 예상되어져야 된다. 버그들은 당연시 여겨져야 된다. 그들은 이유가 아니다. 제품을 없애야 할. 자, 우리 instead는 언제 쓰죠? 부정문 대신에 쓰이는 겁니다. Not A, but B랑 똑같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활용되어져야 됩니다. 기술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better 보이시죠? 동사로 쓰인 거예요. to better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여러분이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체크하셨어요? 중요한 부분들만. 어휘들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용이랑. 자, 그 다음 문장. Think of unintended consequences in other technology. 자, 다양한 기술들의 의도치 않은 결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 생각해보자라는 건 명령문인데 심지어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As bugs that need to be corrected. 고쳐질 필요가 있는 버그로서. The more sentient the technology. 자, 더비 주동 나오고 더비 주동 또 나오죠? 역시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기술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교정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자, 민감하다라는 게 뭐죠? 기술이 더 치명적인 결함으로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교정하기가 원래 더 쉬운 법이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문제인 거랑 대놓고 문제인 거랑 다르다는 거죠. Rapid restitution for harm done, which the software industry doesn't do, would also indirectly aid the adoption of future technology. 여러분 지금 계속 버그가 나쁜 게 아니다. 버그가 나쁜 게 아니다. 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그런 글들이에요. 보시면 급격한 해로움에 대한 배상. 여러분 compensation 앞에서 배웠죠? compensation이 벌충, 보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restitution도 별주 단어로 급격한 보상입니다. 해로움에 대한 급격한 보상은 done, 이루어진이란 뜻이에요. 이루어진 보상은 보통 which the software industry doesn't do. 소프트웨어 기업이 거의 하지 않는 건데 너무 잡소리가 많아. would also aid가 중요하죠. 중요한 건 앞쪽 내용도 aid였고 뒤쪽 내용도 aid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또한 도와줄 겁니다. 미래 기술들의 도입을. 자, 기술이 하자가 있으면 미래 기술을 더 도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쪽 얘기입니다. 지금 다. But restitution should be fair. 자, 너무 주제가 흐트러져 있어. 보상은 공정해야 된다. 배상, 보상은 공정해야 된다. 선생님, 보상이 뭔데요? 자, 이게 내가 보상이라고 자꾸 표현하니까 헷갈리나 본데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거야.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은 공정해야만 된다. 타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Penalizing creators for hypothetical harm.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있을 수 있는 hypothesis라는 게 가설이거든요. 있을 수 있는 해로움에 대해서 창조자를 벌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만들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해로울 수 있으니까 벌을 주는 것이나 또는 잠재적인 해로움 똑같죠? hypothetical harm이나 potential harm이나 동일한 표현입니다. 지금 그러한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은 degrade 중요한 단어예요. 악화시키다. 그레이드를 떨어뜨리다. 약화시킵니다. 정의를 약화시키고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자, 제가 수능 특강을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굳이 degrade justice랑 weakens the system을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나. 근데 단어에서 이 단어가 중요하겠죠. degrade가. 그 결과 우리 컴마 다음에 ing 그 결과 정직을 줄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의 벌을 주게 돼. 좋은 신념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restitution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개념을 보자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보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로움을 가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원래 restitution인데 그 중에서 restitution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공정해야 된다가 두 번째 주장이 되는 거야.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잘 봐. 기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빠르게 수습되고 적절히 보상돼야 하며 개발 과정의 일부로 여겨져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공정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거는 외우라는 게 아니죠. 이거 집에 가서 나중에 내신 대비 하시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내용 정리를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절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랍니다. 자, 그리고 conceive라는 단어 외우지 마세요. 지금은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왜 넣어놨냐면은 우리가 conceive랑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넣어놨어요. conceive는 생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conceive는 인정하다고 단어 외우기 귀찮으면 외우지 마세요. 근데 이건 외우세요. take A for granted는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9강의 5번 하고 수업 끝마칠 건데 이게 가장 대박이야. 내가 볼 때 이거는 3년 연속 EBS에서 출제가 됐다. 하지만 한 번도 수능에서 제대로 나온 적이 없다. 자, 그 얘기는 즉슨 언젠가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소재와 동일한 지문이. 자, 생각해봐. 왜 매번 동일한 지문을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을까? 자, 그거는 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인 오류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 여기 지각쟁이가 한 명 있어요. 제가 지금 요즘에 딱 2명 눈여겨보고 있는데 제가 조만간 진짜 설득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제도 늦었고 그저께도 늦었고 저번 주에도 늦었고 계속 5분씩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군가를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학기 초에 지각쟁이라고 제가 낙인을 찍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사정이 있었던 거야. 어떤 사정? 학원이 앞타임이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그 친구가 원래부터 지각쟁이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 아이의 상황은 보지 못하고. 자, 우리는 귀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attribution이야, 영어로. attribution은 어떤 특정 사람의 어떤 행동을 성격 탓에 돌리는 것을 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지각쟁이라는 표현을 썼죠. 지각쟁이라는 표현. 자, 이제 내 얘기입니다. 나도 지각 왕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맨날 주변 탓을 합니다. 아, 내가 집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애기가 울어서 달래주느라 늦었어요. 죄송해요. 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제가 진짜 오늘 빨리 오려고 했는데요. 제 주변에서 갑자기 차 사고가 나서 도와주느라 늦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 스스로가 지각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무슨 탓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주변 탓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성격 탓을 하지 않고 내 행동의 탓을 주변으로 돌리면서 남의 행동의 탓을 그 사람의 기질로 탓을 하는 행위를 우리는 귀인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귀인 오류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아셨죠? 그래서 attribution error이라고 하고요. 이 지문은 단순히 attribution error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attribution error가 왜 생겼는가가 글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글 자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심 내용, 자, 앞에 보셔야 돼요. 중심 내용이 두 개인 글입니다. 첫 번째 중심 내용은 귀인 오류 is what입니다. What is the attribution error? 자, 두 번째는
The reason why 귀인 오류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문이 두 개로 쪼개져 있다는 거. 자, 이제 빠르게 번역할게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후딱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귀인 분석의, 자, 이게 귀인이에요. 귀인. 명사로 상대방의 성격에 탓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귀인의 관점에서 우리는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tent라는 거는 정도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to which는 to the extent가 생략돼서 생기는 to which는 관계대명사예요. 이 정도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캐릭터가 책임이 있다. 캐릭터는 성격이죠. 그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라는 정도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상대방의 실수를 상황 탓을 하기보다는 저 인간 원래 저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그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뭐에 대해서는? 우리 행동에 대해서 판단할 때. 자,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한 거야. 어떻게 보면. 주변 상황에 탓을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한다? 편향. 이러한 편향은, 쏠림 현상은 has come to be known. 뭐로 알려져 있습니까? 근본적인 귀인 분석의 오류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중심 내용 1번입니다. 그럼 중심 내용 2번은 뭐죠? The main reason why.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왜 근본적인 귀인 분석 오류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마치 salience of the other people. 자, 아까 제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출 단어. 뭐 어떤 단어였어? salient란 단어 기억나세요? 두드러지는. 이게 뭘로 나왔어? 명사로 나왔죠. 아, 근데 좋네. 좋네. 원래 안 주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드러짐인 것처럼 보인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귀인 분석의 오류를 범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경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잖아. 근데 나는 못 보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두드러짐인 듯 보인다는 얘기는 뭐죠? 다른 사람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귀인 분석의 오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한테 이런 적이 있어요? 친구가 지각했는데 막 짜증이 나. 아, 나만 그랬나? 친구가 지각하면 짜증나는데 내가 지각할 땐 짜증이 안 나. 나만 그래? 왜 이렇게 솔직하진 않아? 보통 나는 그래서 그때마다 나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내 친구는 내 눈앞에 보여요. 근데 나는 나를 못 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두드러져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는 거야. 우리의 인식에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자, 여기 부분이 중요하겠죠. 즉 다시 말해서 people tend to be the most interesting things around us. 이 사람들은 타인입니다. 타인들이 가장 흥미로운 것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What they are doing.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죠. 뭐라기보다 이 to 잘 봐라.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고요. What other objects in that field are doing. 그 분야에서 다른 물체들이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 관심사는 그 사람들 주변이야 아니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주 관심사라는 거야. 그 사람의 주변부에 대해서 너네는 얼마나 아니? 너네 내 서라운드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 모르잖아. 나도 몰라. 나는 너네만 보이고 너네도 나만 보일 거 아니야. 왜? 사람 그 자체만 보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귀인 분석의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함하여서 그 분야의 다른 물체들이 하고 있는 것에 집중을 안 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에만 집중을 한다고. 내 눈에는 니네가 지각을 했던 것밖에 안 보인다고. 왜 지각을 했는지가 안 보이고.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자, 그냥 이 시간에 집중하세요. 나머지 시간에 이거 읽으려고 하면 이해 안 돼요. 알겠죠? Because our attention tends to be directed toward other people. 우리의 관심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to be directed, 쏠려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가주어, 진주어고요. 자연스럽다. 우리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 우리 입장에선 그들 주변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탓을 하는 게 가장 쉬우니 그 사람의 성격 탓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 상황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본성이 그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자 보세요. We are not as likely to have our attention.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be likely to 동사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directed, 쏠리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다시 이 have가요 사역동사거든요.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원래 사역동사가 나오면 뭐뭐가 뭐뭐 하게끔 하다잖아. 근데 얘는 우리 관심이 쏠려지게끔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우리 관심사가 쏠려지게끔 하지 않는다. 어디에? Other things in the situation. 그 상황에 있는 다른 것들에. That could be influencing the person's action.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특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동이 남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내가 남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향력을 의식한다. 그 상황의 다른 것들을. 자,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뭐는 의식해요? 그 상황의 다른 것들, 내 주변부의 다른 것들의 영향력에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황의 다른 것들이 우리 자신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의식하면서 뭐는 의식하지 못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귀인 분석에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해되세요? 제가 뭐 정말 핵심적인 설명을 아까 예시를 들었잖아요. 내가 지각하면 내 상황 때문이고 네가 지각하면은 너는 그냥 게을러서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대부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귀인 분석의 오류에 빠진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다? 우리를 볼 때는 우리 주변밖에 안 보이지만 남을 볼 때는 그 사람만 보인다. 그럼 시선의 뭐의 차이예요? 자, 지금까지 안 끝났어요. 잘 들으세요. 뭐는 과대평가하고 뭐는 과소평가하는 거야. 이 overrate 보이지? 무엇을 과대평가하는 거야? 타인의 본성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 건 과대평가하고 뭐는 과소평가해. 나의 성격이 행동에 미친 영향력은 과소평가하는 거야. 이게 인간이 이기적이고 나쁜 놈이라는 거지. 인간들은 진짜 나도 나쁜 놈이고 여러분 진짜 인간은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중에 본인이 상대방한테 줬던 상처를 언제 깨닫냐면은 지가 받아봐야 알아. 난 진짜 그런 거 많이 느껴서. 자기가 상처를 준 걸 모르고 지가 상처를 나도 마찬가지로 남을 아프게 했을 때보다 내가 당했을 때 더 아프잖아. 그게 왜 그렇겠어? 자, 그래서 우리 하나 수거만 외울까요? attribute A to B 라는 수거가 있는데 우리 A는 자, A를 B 때문이라고 여기다. 자, 이거 수거 진짜 중요합니다. A를 B 때문, to를 뭐뭐 때문이라고 해석하세요. B 때문이라고 여기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은 A를 B 덕분으로 여기다. 이 to를 덕분이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오른쪽에 제가 다 정리해 놨거든요. 이 정도 수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focal point라는 표현을 또 한번 포커스에서 나온 단어죠. focal point, focus, 초점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 행동인가? 주변부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core, nature, 본질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귀인 분석의 오류가 발생된다는 거죠. 자, 공부 잘 하세요. 이 지문은 내신이든 뭐든 좀 욕심이 선생님 있는 분들은 내는 지문이고요. 제가 지금 뒷부분이 있죠. 뒷부분 수업 안 할 건데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9강의 6번이랑 8번 잠깐 하고 빈칸 해설을 하도록 할 거고 자, 오늘 제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 불러드릴 테니까 잠깐만 남아주세요. 잠깐만. 자, 1분씩만 면담을 하기로 했었죠. 잠깐만요. 지금 오늘 했던 거 잠깐만 펴주시고요. 복습 좀 해주세요. 제가 불러가지고 1분 동안만 면담할게요. 밖에서 할게.